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 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정당 지지율과 지역구 투표 의향 그리고 비례대표 투표까지 모두 국민의힘에 밀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의 개인 지지율도 폭락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처럼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국민들의 민심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재명은 연이틀 언론 탓을 하고 나섰습니다. 친명 공천이라는 비판이 엉터리고 가짜라면서 언론 탓을 하는 것인데, 또한 정부와 여당에 대해선 3.15 부정선거와 다를 게 뭔가라면서 뚱딴지 같은 소리를 늘어놨습니다. 계속되는 지지율 하락에 아주 맛이 간 것 같은데, 맛이 간 이재명의 오늘 발언 신랄하게 비판해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총선 투표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민주당의 총선 패배를 예측하는 분석이 더욱더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의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체제는 유리한 판세를 뒤집은 폭망의 교과서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국민의힘은 2008년 총선에 153석 이후 최대의 압승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했고, 노무현 정부 홍보수석 출신인 조기숙 교수는 국민의힘이 당연히 과반을 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22대 총선에 패하더라도 내 사람을 심어야겠다는 결심을 오래전에 했다고 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표적 좌파 매체 한겨레 편집국장 출신 성한용 정치부 선임 기자는 국민의힘이 최소한 1당은 확실하다며 과반이나 그 이상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총선 투표율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특히 좌파 쪽에 있는 인사들의 입에서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폭망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전망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최근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들입니다. 국민의힘 40%, 민주당 33%, 한국갤럽, 국민의힘 46.7, 민주당 39.1, 리얼미터.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고착 상태에 빠져있던 양당의 지지율이 최근 한 달 새 큰 변화를 보이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크게 역전했다는 여론조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여론조사 업체 매트릭스에 따르면 한 달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2%포인트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4%포인트 하락하면서 국민의힘 39%, 민주당 32%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느 당 후보를 찍을지에 대한 그런 질문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3%,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26%로 역시 격차가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한 달 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변동이 없었던 반면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9%포인트나 폭락했습니다. 이런 양상은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조사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는데,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28%,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은 14%를 각각 기록해 지역구 후보 투표 의향 조사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도 이재명의 지지율이 급락했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33%, 이재명 민주당 대표 30%로 한 의원장은 한 달 새 3%포인트 하락한 반면 이재명은 6%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자, 상황이 이 지경이라면 총선을 약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이런 비관적, 절망적 전망과 여론조사상 모든 지표들이 폭락하고 있다면, 또 사천 공천 논란으로 당이 사실상 분당 상태까지 치닫는 등 갈등이 최고조라고 한다면, 보통의 경우 당대표라면 모든 책임은 당대표인 나에게 있다 라면서 보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보여야 맞는 것일 겁니다. 대국민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모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역시 이재명은 이재명인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이 언론 탓을 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은 지금 공천을 두고 우리 당의 공천이 사천이니 측근 공천이니 친명 공천이니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며 여당의 엉터리 지적도 문제지만 이걸 확대 재생산할 뿐 아니라 여당의 허위 가짜 주장의 근거를 만들어주는 일부 언론의 잘못된 행태도 정말 심각하다면서 당 차원의 법적 조치 검토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도 3.15 부정선거와 다를 게 뭔가라고 한 데 이어 국민의힘 공천 상황을 언급하면서도 이게 말이 되는 공천이냐? 국민들에게 뭐 먹어라 이러는 거냐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역시 이재명답다, 이재명은 이재명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재명 특유의 뻔뻔함 이런 게 어디 가겠습니까? 자, 어제 문화일보의 김환기 동서실장이 쓴 칼럼을 보면 이런 당대표는 없었다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습니다. 이런 당대표는 없었다. 여기서 말하는 당대표는 당연히 이재명이고 이재명을 신랄히 비판하는 그런 글이었는데요. 이 칼럼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정당이 선거전에서 웃으려면, 즉 이기려면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할 조건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지지층을 결집하고 그 위에 중도층의 표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공천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 잡음이 없어야 함은 기본이고 당대표가 희생,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이게 이른바 선거 승리 공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와 정반대 행보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재명은 스스로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은 국민들께서 더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기준 뭡니까 여러분? 이재명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적극적으로 해줄 찐명 간별, 그리고 다음 당권과 대권 경쟁자 제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 모르는 국민들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무원칙 개판 공천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이재명 자신은 10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황우나 노웅래 등 재판받는 다른 의원들의 출마는 봉쇄했습니다. 이재명이 공천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해당 칼럼에서 김환기 논설실장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언급했는데 그게 뭐냐? 이재명이 비례연합정당에 종북, 반미, 괴담 세력 10여 명가량을 태워 국회에 입성시키려 하는 것도 아주 잘못된 처사라는 것입니다. 선거 공학적으로 보면 중도층의 반발을 부를 자충수라는 점 외에도 보다 본질적으로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는 진보당과 선거연합을 한다는 게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재명의 올바른 자세냐 처신이냐라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 이런 위험한 인사들이 국회에 입성해 통진당 이석기 같은 행태를 보인다면 그때 이재명 네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재명에게 희생이라는 것은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재명은 지난 2일 인천 계양을의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당 칼럼에서 김환기 논설실장이 이재명을 비판한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께 그대로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보시죠. 공천을 통해 이재명의 민주당은 거의 완성됐다. 이제 민주당에서 한국 민주화의 상징인 김대중의 가치와 흔적은 지워질 것이다. 무거운 사법 리스크를 짊어진 당대표가 방탄을 위해 민주당을 사당화하는 건 한국 진보 정치의 비극이다. 오죽하면 민주당 사상 유례가 없는 캐릭터라는 평가가 나오겠는가. 민주당이 경기동부연합 같은 종북 세력의 숙주가 돼선 안 된다. 깨어있는 국민의 경계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상징적 가치를 파괴하고 오염시킨 대표적 정치 지도자로 기록될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